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화 키움 3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불펜데이 일주일은 지나갔습니다. 타선의 힘으로 위기를 탈출했고 이젠 빠져있던 선발들이 복귀를 하면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희망을 좀 이야기해보는데요. 이번 주 무리하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등말소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말소는 없습니다. 불펜 쪽에서 등말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없이 경기를 준비하네요. 김경문 감독은 지금은 정우주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갈 것 같다. 정우주 선수가 던지는 것을 한 3번 정도 보고 난 뒤 거기에 따라 투수 코치와 얘기를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류현진, 정우주, 박준영, 왕해청, 박준영으로 로테이션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주 에르난데스와 화이트 두 선수는 복귀가 확정적이고 언제든지 황준서 선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에르난데스와 화이트 선수 두 선수가 합류하는 게 이제 확정적이다 보니까 지난주 로테이션을 소화했던 5명의 선수 중 2명은 또 불펜으로 넘어가야 하고 후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정우주, 박준영 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2명의 박준영 선수가 불펜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준영 선수 투구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는 워낙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해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박준영은 예상치 못하게 선발에 빨리 내려갔을 때 바로 붙이거나 제구가 좋기에 중간 투수로 들어올 수 있다. 일단 투구수가 많기에 박준영은 조금 쉬어야 한다. 그동안 시합을 하면서 내용에 따라 투수 코치와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김경문 감독은 선수를 신뢰를 하려면 2달 동안 지켜봐야 하는 감독입니다. 2달 동안 선수가 잘해야지만 그때서야 좀 신뢰를 하는 감독이에요. 박준영 선수는 이번에 한 번 잘한 거죠.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는 그냥 퓨처스 선수이고 그냥 대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주 선수를 앞에다 둔 거고, 다만 아쉬운 거는 정우주 선수도 내려가서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김경문 감독 이런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쿠싱 선수 그 다음에 누가 마무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민호 선수가 주로 뒤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다만 집단 마무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마무리로서 확실하게 생각을 해둔 카드들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보면 아무래도 김서현 선수와 정우주 선수 미련이 좀 남아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은 류현진 선수이고 라인업은 황영목,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 노시환, 이진영, 김태현, 최재훈, 심우준 선수입니다. 최재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황영목 선수가 1번 타자로 들어갔고요. 중견수에 이진영 선수가 포진이 되었습니다. 참 아쉽네요. 지명타자로 허인서 선수를 쓰면서 강백호 선수가 1루수로 나가도 될 텐데 최근에 허인서 선수의 페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오늘 투구는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돔에 좀 약한 류현진 선수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무기인 체인지업,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몰리거나 통타를 당했을 때 그럴 때 비거리가 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돔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을 때도 고척동에서 좀 어려운 피칭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고척에서 더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구실점을 했던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실책을 해가지고 경기가 넘어갔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고척돔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1회부터 점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좀 더 편한 상황에서 공을 던졌고 그동안 좀 봉인을 해놨던 스위퍼까지 꺼내 들면서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후 류현진 선수가 바깥쪽 로우 코스만 지독하게 던졌었어요. 그쪽 코스를 지독하게 던지고 나서 몸쪽 코스에 결정구를 던져서 삼진을 유도해내는 그런 피칭들도 상당히 눈에 들어왔던 경기였습니다. 이후 3회는 3자 범퇴로 이닝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4회부터였어요. 4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안치홍 선수와 최주환 선수 두 선수 상대로 안타를 허용하면서 위기였고 희생플라이로 1점, 그리고 양현종 선수를 삼진 잡으면서 이닝을 정리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후 5회 류현진 선수가 KK를 잡아놓고 또 흔들려 버렸습니다. 안치홍 선수 2타점 적시타도 나왔고요. 확실히 아까도 이야기했던 고척돔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는 수비 실책이 거의 없었던 선수가 수비 실책을 하기도 했고, 오늘 경기는 생전 폭투도 안 하던 선수가 폭투를 하기도 했고요. 확실히 고척돔을 어려워하기는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4회와 5회 투구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웠던 이닝이기는 합니다. 오늘도 타선은 움직였습니다. 배동현 선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노시안 선수의 그랜드슬램, 그리고 최재훈 선수의 희생플라이가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 선수들이 배동현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워낙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두드렸어요. 거기다 배동현 선수가 오늘 커브를 1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타자들이 마음 놓고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동현 선수의 직구 성향상 당기면 땅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을 보고 중앙에서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커브가 잘 들어가야 또 그런 노린수를 피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1회부터 커브를 던지지 않았고, 우리 선수들은 배동현 선수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배동현 선수를 상대로 많은 점수를 얻어내는 한화 타선입니다. 2회와 4회도 점수가 만들어졌어요. 2회 같은 경우는 강백호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만들어졌고요. 4회 같은 경우에는 노시안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배동현 선수의 공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알고 친다는 느낌이 강했던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회와 8회 불펜을 상대로도 점수를 만들어낸 한화 타선이고요. 8회 때 두 자리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6회는 강백호 선수의 솔로 홈런이 만들어졌습니다. 8회 같은 경우는 강백호 선수 볼넷과 노시안 선수 안타로 잡은 기회였고요. 폭투로 주자가 진루가 되자 이진영 선수가 볼넷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폭투가 나오면서 1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2점 정도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야지만 추격조, 그러니까 뭐 박재규 선수라던가 원종혁 선수를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벌려놓을 수 있었던 점수가 필요했는데, 그 점수가 만들어진 6회와 8회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내려간 상황 속에서 점수차는 5점 차. 조금 애매하다면 애매한 점수차였습니다. 정상적인 불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격조가 나와야 하겠지만 우리 불펜진이 워낙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점 차 정도면 필승조가 투입될 수도 있는 점수 차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은 필승조들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김경문 감독이 일단 중근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기는 해요. 6회, 7회 때 제일 괜찮은 선수를 앞에 쓰고 8회, 9회 때는 점수차로 좀 찍어 누르는 이런 투수 운영을 좋아라 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 6회 조동욱 선수와 이상규 선수가 올라왔고 7회에도 이상준 선수가 올라와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6회는 조동욱 선수가 150km까지 찍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런가 삼진을 잡아놓고 볼넷과 몸에 맞는 볼 주자를 허용하고 마는 조동욱 선수예요. 이후 이상규 선수가 6회에 나와서 몸에 맞는 볼 적시타 그리고 플라이로 이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회 때는 3자 범퇴 플라이 삼진 플라이를 잡아내면서 일단 이닝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조동욱 선수 올 시즌 초부터 150을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찍긴 찍네요. 다만 오늘 힘을 좀 많이 썼다고 봐야 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 투구수가 좀 많아졌을 때 제구력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상규 선수도 최근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주자가 쌓였을 때 결정구가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포크볼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공이 각 있는 변화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주자가 있을 때는 적시타를 허용했고 주자가 없을 때는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회와 9회는 권민규 선수와 이민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권민규 선수는 그래 경기가 어느 정도는 넘어갔다, 점수차가 있으니까 나 올라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실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 뭐 점수차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9회 이민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9를 던져놓고 3일 쉬고 4일째 등판을 하는 날인 거예요. 물론 마무리 쿠싱을 선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에 굳이 이민우 선수를 오늘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활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5점 차에 꼭 이민우 선수를 왜 써야 했는지가 전 의문이에요.
아니, 마무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선수이긴 너무 아깝지 않나요? 5점 차인데. 5점 차에서 추격조 선수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지금 추격조의 선수들을 등록시켜 놨습니까? 아니, 김서현 선수를 못 믿어서 못 내본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박재규, 원종현 있잖아요. 그 선수들도 못 믿어가지고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1군에 두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참 답답하네요. 타격감의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두 자리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한화 타선입니다. 어쨌든 컨택 부분 그리고 타점 부분에서 하나는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특히나 키움이 최근에 그렇게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 타선이 움직여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3연승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홈런도 나오고 적시타도 나오고, 키움이 따라오면 달아나고 따라오면 달아나고 있는 하나 타선. 그러면서 불펜 선수들도 조금은 나은, 불펜들도 조금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구독, 좋아요, 계속해서 타격이 움직여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